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작품은 드라마 인간수업입니다. 4월 29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요즘 화제의 드라마죠.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한국 컨텐츠에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에서 나온 만큼 한국에서는 다소 다루기 어려운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들이 신인 배우 위주라서 신선한 느낌도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배우 박주연의 발견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이어질 내용엔 극중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수업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하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형적인 모범생 같지만 어둠의 삼촌인 오지수와 그의 정체를 알게 되는 백유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은 제가 인간수업에서 좋았던 부분 장면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처음에 우리 주인공 오지수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그거를 또 백유리가 오지수의 정체를 알게 되고 오지수의 아빠가 돈을 훔쳐가고 그걸 쫓아가는 백유리와 오지수가 만나는 장면, 여기까지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몰입이 잘 됩니다. 그때 백유리의 씁쓸한 표정과 오지수의 허탈한 표정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정반대에 위치한 두 사람, 하지만 두 사람은 닮았죠. 그래서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은 괜찮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오지수가 날라오면서 주먹을 날리는데 백유리가 가뿐하게 엎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죠?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오지수와 곽기태한테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때 백유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귀어. 건들지 말라고. 솔직히 이거는 예상 못했어요. 그리고 소라게 얘기도 빠질 수가 없겠죠. 지수는 소라게예요. 처음에는 삼촌이라는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백유리가 오지수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삼촌이라는 껍데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껍질이 사라지는 장면을 돈을 훔치러 온 아빠가 밟아서 죽이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날 지수는 모든 돈을 잃었지만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백유리라는 새로운 껍질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규리가 새로운 소라게를 사오면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수는 규리라는 새로운 껍질을 받아들인 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고 지수는 규리라는 껍질에서 벗어나려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서 이런 거야. 우리 둘이 붙어 있으면 말도 안 되게 위험해. 하지만 결국 소라게인 지수는 껍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규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살려줘. 살려줘, 백유리. 이 장면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지수처럼 모범생 이미지였지만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다는 내용은 어찌 보면 식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수에 규리가 붙으면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인간 수업을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백유리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만큼 백유리의 역할이나 매력 같은 게 아주 컸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백유리가 나오고 나서 지수의 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약간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상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카페에서 같이 있다가 전화가 와서 지수가 받으러 갔는데 가방에 핸드폰이 하나 더 있었고 지수는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얘 뭐지? 라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알다시피 규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카페에서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규리는 지수 아빠가 훔쳐간 돈을 찾으러 갈 때까지만 해도 규리는 자기 책임이라서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규리는 그 상황 자체를 하나의 게임같이 여기는 느낌이 강했어요. 부모님과의 끔찍한 삶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임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아빠를 찾아서 갔는데 아빠가 돈을 다 날렸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지수를 보면서 규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저 인간 그대로 놔둘 거야? 협박을 하든 고문을 하든 뭐라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아빠잖아.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이 장면이 규리가 지수에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을 받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는 바보같이 전 재산을 날려도 아빠라서 아빠잖아. 규리는 너 여태까지 한 거 다 뭔데? 안 아까워? 안 빡쳐? 라고 대신 화를 냅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말한 지수와 규리의 공통점이죠. 모든 걸 혼자 끌어안고 졸라게 버티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 지수는 자기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규리는 그런 지수를 보면서 자기와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규리는 이제부터 장난이 아닌 진심으로 지수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인간 수업의 진짜 보스는 백유리였습니다. 지수의 정체를 알고 나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지수를 압박하면서 지수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또 유도부 애들을 넘기려 하는 거나 연습생을 넘기고 나서 기뻐하는 모습은 규리의 성격을 잘 나타냅니다. 물론 지수랑 규리가 티격태격하는 장면도 그게 재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즌 초반은 정말 재밌고 볼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즌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약간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조폭 얘기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약간 꼬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곽기태가 자기 무리를 이끌고 바나나 노래방으로 가는 장면은 너무 뻔했어요. 그리고 이 실장이 목숨을 걸고 류대열과 싸우는 장면, 여기도 사실 좀 물론 류대열과 실장님의 연기는 훌륭했습니다. 다만 스토리적으로 아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용두사입니다, 아쉽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즌2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가능성은 열어둔 것 같습니다. 지수와 규리는 도망을 갔고 형사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곽기태도 사라졌고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칼로 찌른 거는 곽기태니까 곽기태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돈이 나온 건 담임 선생님이 운영하는 동아리 방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만약에 일을 다시 시작한다면 실장을 새로 구할 텐데 그건 아무래도 규리가 아는 유도부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잠깐 나온 그 소속사 사장님이 뭔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시즌2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간만에 재밌는 드라마가 나와서 잘 봤고요.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박주연이란 배우를 알게 돼서 만족합니다. 인간 수업 그래도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